동구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50대 거주자가 숨졌고 수영구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나 어머니는 중상을 입고 10대 아들이 숨졌습니다. 슈퍼마켓 두 곳에 잇따라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로 10대 A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비장군수 선거 예비후보자가 무더기로 컷오프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부 예비후보들과 지지자들의 항의 집회가 이어졌고 무소속 출마 불사 분위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6일 저녁까지 남부지방에는 최대 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시간당 최대 50mm의 물폭탄과 초속 20m의 강한 바람까지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주말과 밤사이 아파트와 주택 등에 잇따라 불이 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5일 새벽 2시쯤 동구 초량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0대 A씨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4일 자정쯤 수영구 광안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모자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10대 아들은 끝내 숨졌습니다. 또 아파트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같은 날 새벽 3시 30분쯤 부산 진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10대 여성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가재 도구 등이 불에 탔습니다. 지난 23일 밤 11시 30분쯤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내 탐방체험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사무실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흉기를 들고 슈퍼마켓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은 10대 A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교를 자퇴한 A군은 지난 22일 오후 9시쯤 금정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또 1차 범행 2시간 뒤 또 다른 슈퍼마켓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벌여 모두 12만 원을 빼앗은 혐의입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시내의 한 모텔에서 A군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5일 오전 7시 40분쯤 해운대 기계공고 앞 사거리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 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60대 A씨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직진하던 시내버스와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최고 단계 감염병이었던 코로나19가 25일부터 한 단계 하향 조정됐습니다. 에볼라와 메르스와 같은 1단계에서 이제는 홍역이나 수도와 같은 2단계로 낮아진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되는 것이어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도 이제 다시 문을 엽니다. 칸막이를 사이에 두거나 뛰어앉는다면 다 함께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신 3차 접종자만 이용할 수가 있고요. 노래나 체조같이 침방울 배출이 많은 활동은 제한됩니다. 또 영화관에서는 팝콘을 이제부터 먹을 수 있고요. 실내 경기장에서 치킨과 맥주를 다시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또 KTX와 고속버스에서도 취식이 가능합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선 지정된 구역에서만 시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달간의 준비 기간에는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25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는 1,072명입니다. 사망자는 7명으로 80세 이상이 4명, 70대 1명, 60대 2명이며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6명이며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23.2%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마다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구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미영 금정구청장이 6일 지방선거 금정구청장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민선 7기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8기 긍정적 변화의 안정적 지속을 위해 금정구민과 동행을 준비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과거 12년간의 구의원과 4년간의 구청장으로 쌓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같은 당 홍순원 해운대구청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해운대구청장 재선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홍 구청장은 지난 4년간 센텀 2지구 산업단지 조성과 장산 정상 개방, 전국 최초 구립공원 지정 등 수건 사업을 해결했다며 자평했습니다. 이와 함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원도심의 주거 환경 개선 없이는 초인류도시 진입이 어렵다며 획기적인 교통난과 주거 환경 해결을 위해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진봉 중구청장도 기자회견을 갖고 중구청장 재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최 구청장은 임기 중 구민들의 삶을 직접 돌아보고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도시 중구건설에 노력해왔다고 자평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며 힘차게 새 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트램 연쟁과 첨단 용두산 공원 조성, 노후 주거 환경 개선, 고도 규제 완화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정비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며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기장군수 예비후보 경선 방식을 발표하면서 지역 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전체 7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김수근, 정정복, 정명시 예비후보를 제외한 4명의 예비후보를 컷오프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김상우, 김정우 예비후보를 비롯한 지지자 200여 명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두 예비후보는 기장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당의 공천 기준을 무시하고 컷오프 탈락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는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역에서 여론을 주도하고 국민의힘 공헌도가 높은 후보를 탈락시키고 책임당원 한 명도 없는 후보, 민주당 출신 후보 등을 공천한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두 예비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반기여도 1인 2위를 다투는 후보가 왜 컷오프 대상입니까? 1, 2위를 컷오프를 시켜보면 누가 이 당을 위해서 있겠습니까? 지가 원하는 사람을 군수로 앉히기 위해서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두 예비 후보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을 반대하며 중앙당의 재심을 촉구했습니다. 또 일부 후보는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3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김석준 교육감은 25일 오전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를 주도하는 부산, 세계를 앞서가는 부산, 교육만은 특별한 부산, 교육이 희망이 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6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날 예비 후보로 등록한 김 교육감은 그동안 축적한 여러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진보 보수, 좌우 구분 같은 이념 대립을 배격하고 철저한 정책 선거를 펼치겠다며 좋은 교육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검증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은 다음 달 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입니다.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지난 4월 30일 이전 사퇴의 경우 6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고 5월 1일 이후는 내년 4월 5일 선거가 치러집니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기관에 사직원이 접수된 날이 기준입니다. 네, LG 헬로비전 부산 방송에서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봤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헬로부산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모아 전달하고 추첨을 통해 상품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교통정체 구간 중에 하나로 문전교차로가 꼽힙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교차로에 지하 차도를 뚫는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네,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재훈 전 부산 진구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문전교차로 공사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공사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문제점도 짚어주시죠.
예, 현재 그 진행 중인 문정교차로 그 지하차도 건설 공사 사업은 애초에 문현동에서 점포로 연결구간 280m를 4차로 폭의 지하차도를 만들기로 만들어서 상습 전체를 해소하고 항영터널 진입구간의 교통 혼잡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점포로 문현 구간을 지하화하면서 범벅거려서 항영터널까지는 신호 없이 직진으로 차량 교통을 유도할 수 있어 원활한 교통 흐름을 가져올 것을 예상하면서 시작했는데, 하지만 지금 처음 계획과 달리 문정교차로 주변의 지하 구조물인 동서고가도로나 교각과 지하철 2호선 운행 등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최초 양방향 지하차도 건설 계획에서 일방향으로만 설계 조정 후 공사를 진행하여서 올해 5월경에 임시개통을 하기 위해서 막바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문정교차로 상습 정체를 위해 계획한 양방향 지하차도 건설 공사 사업이 현재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하여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향후에 문정교차로 지하차도 양방향 사업을 보완해서 진행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 공사는 4년 가까이 이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던 것도 사실인데요. 어떻습니까? 예, 참 이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도 현실상 우리 주민들의 이해와 배려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랜 기간 공사 진행간 설계 변경하고 공사 지연으로 문정교차로 지역의 상습적인 교통 정체는 너무나도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곧 개통을 앞두고 있으니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현재의 불편을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를 당부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향후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 보상 차원으로 보동 시설, 주민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전 교차로와 연결된 황령터널이 있잖아요. 이로 인해 주변 마을이 단절돼 교류가 끊어졌는데요. 주민 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해법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황령터널처럼 터널이 우리 지역을 관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공간이 단절되어 있는 곳이 부산에 몇 곳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그중에서도 동구와 부산 진구를 가르는 수정터널이 비싼 예가 될 것입니다. 현재 수정터널 상층부에 우리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마을 카페나 마을 도서관, 소공원 등을 조성하여 가야 1동과 2동을 연결시키는 소통의 공간이 되었는데, 황령터널도 이 사례를 검토하여 지역 간의 단절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원활한 왕래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결책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훈 전 부산진구의회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5일과 26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25일 밤 경남 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26일 저녁까지 부산, 울산, 경남 전 지역에 최대 12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26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비와 함께 순간풍속 초속 2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해상에는 최대 4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26일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초속 8에서 14m, 순간풍속 초속 20m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픈월드 액션 PRG 원신과 부산 엑스더스카이가 함께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해운대 LCT 랜드마크타워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게임 속 다양한 캐릭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호요버스 측은 팬들을 위한 커뮤니티 이벤트를 실시해 당첨자 100명에게 입장권을 제공하고 코스프레 방문자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별도로 초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개최됩니다. 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노후 선박의 친환경 선박 대체 건조를 지원합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22년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적선사 노후 선박 22척 중 8척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올해 22척의 노후 선박 지원으로 사업기간 5년간 선박 56척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